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70세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믿기 힘들겠지만 저도 한때는 꽃다운 아가씨였답니다. 20대 시절, 저는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로 소문났었죠. 까만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항상 웃음 짓던 얼굴. 그때는 제 앞날이 장밋빛으로만 보였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껏 꾸미고 나가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의 활기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당시에는 은행 직원이 되는 것이 큰 자랑이었어요.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일도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하루가 새로웠답니다. 22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일하던 은행의 고객이었죠. 키 크고 멋진 청년이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설레었고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을 잡고 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입었던 빨간 원피스를 아직도 기억해요. 남편이 그 모습이 예쁘다고 칭찬해 줬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원피스를 꺼내보며 그때의 설렘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의 연애는 달콤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집안의 반대도 있었고 취업 준비로 바빴던 남편 때문에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이 냈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갈 때의 그 벅찬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 후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신혼집은 작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일에 열중했고 저는 가정을 돌보며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그리고 1년 후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요. 그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2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위해 제 꿈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에 매달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아이들 학교 준비에 도시락 싸기, 청소에 빨래,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빴답니다. 남편은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우리 부부만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어느새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고 주름이 늘어갔어요.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나둘 새치가 늘어가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게 다 내 가족을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어느새 집은 텅 비었어요.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짐을 싸서 기숙사로 보내면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딸도 얼마 후 대학에 가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처음에는 이 여유로움이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기 힘들어졌죠.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우리는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몰랐어요.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어요. 서로의 관심사가 달랐고 대화 주제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이들 얘기로 시작해도 금세 말이 끊겼고 결국 TV만 보다가 각자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말이면 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죠. 남편은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가고 저는 홀로 집에 남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도 이제 자신의 삶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예전에는 즐겁게 다니던 곳인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조명,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게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마치 동떨어진 존재 같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저는 초라해 보였나 봐요.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니 낡은 옷에 구부정한 자세,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선물 코너로 가려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여기 물건들은 비싸요. 다른 곳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초라해 보이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옷가게 진열창을 봤어요. 예쁜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 옷들이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저런 옷을 입을 자격도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이들은 절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배려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젊은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들이었어요. 스마트폰, SNS, 해외여행. 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 같았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문득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인데 이제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는지 실감했어요. 젊음도 활기도 심지어 가족도 모두 저를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제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바쁘다며 축하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고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어요. 쓸쓸한 마음에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동네에 새로 생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기로 했어요. 혼자라도 맛있는 걸 먹으며 생일을 축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근사한 옷을 입고 나갈까 하다가 문득 나 같은 할머니가 뭐 그리 치장하나?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입던 낡은 옷 그대로 나섰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저 혼자 나이 든 할머니로 서 있자니 왠지 모를 위축감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서 있었는데도 아무도 저를 안내하러 오지 않았어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게 보였어요. 결국 제가 먼저 다가가 저 혼자 왔는데요.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제서야 한 젊은 직원이 마지못해 오더니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저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창가 쪽 좋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구석에 있는 어두운 자리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저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러자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자리들은 예약석이에요. 하지만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동안 그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어두운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를 받았어요. 메뉴를 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겨우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혼자 드시기에는 양이 많을 텐데. 샐러드는 어떠세요?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스테이크를 다 먹을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샐러드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왔을 때 다른 테이블에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음식 설명을 해주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제 테이블에는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놓고 가더라고요. 샐러드를 먹으면서 문득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가는데 계산대 직원이 할머니 카드 결제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카드를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묵묵히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30년 전부터 카드를 써왔으니까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생일 축하는커녕 우울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늙은 걸까?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너무 외롭고 서러워졌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생일, 그리고 레스토랑에서의 푸대접. 모든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같았어요.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바쁜 아들에게 또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 가기로 했어요. 동네 큰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젊은 간호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위험하시잖아요. 마치 제가 길 잃은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고 대답했죠.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만 보며 물었죠.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의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나이 드시면 의뢰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0이에요. 그제서야 의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이고,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허리 아픈 건 당연해요. 그냥 집에서 쉬시면 돼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이번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 말을 자르며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약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세요. 그리고 다음엔 꼭 보호자랑 같이 오세요. 할머니 혼자 오시면 설명해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의사는 대충 처방전을 써주고는 다음 환자를 불렀어요. 저는 묵묵히 일어나 나왔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데 약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약은 하루 3번 드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마치 제가 치매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또렷해요. 그리고 난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약 먹는 법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 말에 약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을 받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 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아플 때마다 참아야지 혼자 가면 또 그런 대우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있을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병원에서의 불쾌한 경험 이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이 왔어요. 50년 만에 큰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옛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르지라는 생각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모임 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옛 친구들을 만나면 즐거울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죠. 호텔 연회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코울리게 시절 기억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미자야, 이쪽이야. 친구 영숙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영숙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젊어 보였어요. 염색한 갈색 단발머리에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원피스까지. 제 옆에 서면 영숙이는 제 딸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미자야, 너 많이 늙었네? 미용실 좀 가야겠어. 영숙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모두들 염색한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젊어 보이는 얼굴. 저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 친구들은 해외여행 이야기, 골프 모임 얘기, 손주들 자랑을 하며 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외여행은커녕 동네 밖을 나간 적도 오래됐고 골프는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요. 미자야,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친구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 손주 돌보고 그러지 뭐.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우리 나이에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어. 나는 요가도 하고 피아노도 배워. 너도 뭐 하나 배워봐. 그 말에 더욱 위축되고 말았어요. 다들 저보다 더 활기차고 젊게 사는 것 같았거든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사진사 앞에 줄을 서는데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나 같은 초라한 할머니가 앞에 서면 사진이 안 예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그동안 제 모습은 뒤처져 있었고 세상은 저를 두고 빠르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부정한 자세. 처음으로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눈물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일 줄은요. 그리고 곧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들 집에 갔어요. 손주 선물을 전해주려고요. 가는 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의 반응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너무나 달랐어요.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미리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고 손주는 TV만 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반응에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와서 인사드려야지. 제 말에 손주가 마지못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면 달려와 안기곤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선물을 건네자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손주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세요. 창피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입은 옷이 그렇게 창피한가요?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창피한 걸까요? 며느리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 내 전부였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서둘러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제 처지가 더욱 서글퍼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문득 이 집이 너무 적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내 존재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만 같았죠. 잠들기 전 또다시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아들이 창피하다던 그 옷. 제 모습이 또다시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바꾸고 싶었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머리 모양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죠. 용기를 내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미용실로 향했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수 냄새와 함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젊은 여성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저 혼자 나이 든 할머니로 서 있자니 또다시 위축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미용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머리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요. 뭔가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요. 그 말에 미용사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 머리로 예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머리라는 말에 가슴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봤어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미용사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머리 많이 상하셨네요. 파마하면 볼륨 나서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좀 자르고 파마하는 거 어떠세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는 좀 더 긴 머리를 원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염색도 하고 싶고요. 그 말에 미용사는 또다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힘드세요. 그리고 염색하면 머리가 상할 수 있어요. 짧은 파마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결국 저는 미용사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 라고 생각했죠.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는 동안 미용사는 계속해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손주들 있으세요? 머리하고 가시면 좋아하겠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침에 빗질만 해도 돼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저 할머니로만 취급받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머리가 다 됐어요. 거울을 보니 글쎄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짧게 잘린 머리에 꼬불꼬불한 파마. 정말 할머니 머리였어요. 어떠세요? 할머니? 젊어 보이시죠?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젊어 보여. 네 눈에는 이게 젊어 보이냐? 내가 말티즈야 뭐야? 내가 뭐라고 했냐?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전형적인 할머니 머리 아니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네 맘대로 했구나. 내가 70대라고 꼭 이런 스타일만 해야 돼? 난 긴 머리를 원한다고 했어. 염색도 하고 싶다고 했고. 근데 넌 뭐라고 했어? 할머니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지? 내가 머리 관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내가 염색한 머리를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왜? 나이 든 사람은 꼭 이런 스타일만 해야 하나? 우리도 예뻐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다고. 넌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해. 그때 누군가 너한테 이렇게 대한다면 어떨 것 같아? 나이 들었다고 의견을 무시당하고 항상 할머니라고 불리고 기분 좋겠어?
난 사람이야.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이름도 있고 개성도 있고 취향도 있는 사람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해해봐. 우리도 멋있어 보이고 싶고 우리 의견도 존중받고 싶어.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너희들은 우리를 볼 때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만 보나 봐.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20대의 마음이 살아있어. 우리도 아름답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내가 50년 전에 너희 나이였을 때 난 꿈이 많았어.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 꿈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아니,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단지 주름진 얼굴에 가려져서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를 듣고 최신 영화를 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해. 왜 그런 줄 알아? 세상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야.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로 한 묶음에 넣어버리지. 우리 개개인의 개성은 안중에도 없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나 좀 봐.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젊어. 나도 트렌디한 옷 입고 싶고 멋진 머리 하고 싶어. 왜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런 욕구를 포기해야 해? 넌 지금 젊고 예쁘니까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 너도 나이 들 거야. 그때 누군가 너를 그냥 할머니처럼 대한다면 어떨 것 같아? 네 의견은 무시당하고 네 취향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상상이나 해? 우리 세대가 너희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켰어.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는 거야. 나는 오늘 여기 와서 변화를 원했어. 새로운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 근데 넌 나를 그냥 할머니로만 봤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 없었던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 머리 좀 봐.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해줄 수 있어?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할머니 머리만 고집할 거야? 난 존중받고 싶어. 내 나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야, 너도 내 머리처럼 바꿔봐. 이 거지 같은 머리 너도 해봐. 어때? 기분 좋아? 네가 지금 나한테 해준 이 머리 너도 하고 싶어? 너가 20대라서 이렇게 예쁘고 멋진 머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너도 50년 후에는 나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그때 누가 너한테 이런 머리 해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여기 올 때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 알아? 드디어 나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세련되고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넌 내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만 보는 줄 알아? 주름, 흰 머리, 구부정한 자세.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아는 거지. 하지만 그건 우리의 껍데기일 뿐이야.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젊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나도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 나이 들었다고 그런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간절해져. 왜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무한대인 것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언젠가 너도 깨닫게 될 거야.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려고 온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찾고 싶었던 거야.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할머니가 보이는 게 싫었어. 나도 여전히 내 안에 젊은 영혼을 깨우고 싶었다고. 근데 넌 뭘 했어? 나를 그냥 할머니라는 틀에 가두어 버렸잖아.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네가 생각하는 할머니다운 모습으로만 만들어 버렸어.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야. 나이 든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고 개성을 무시하고 욕구를 억압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너도 언젠가 나이 들면 이해하게 될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겉모습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바라는 건 뭔 줄 알아? 그저 존중받는 거야. 내 나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거라고. 내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는 거. 넌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뭘 느끼고 있어? 불편해? 미안해? 아니면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어떤 감정이든 좋아. 중요한 건 네가 이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앞으로 나이 든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단순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대하지 말고 한 개인으로 대해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 그리고 그 욕구를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 나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면 좋겠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머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어? 아니면 계속해서 네가 생각하는 할머니다운 모습만 고집할 거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됐어. 다시 해봤자 뻔하다 뻔해. 넌 내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한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던 거야. 하지만 넌 여전히 날 그저 할머니로만 보고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 시간만 낭비했잖아. 이런 곳에 올 게 아니었어.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만해.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 여기가 사람 미용실인지 동물 미용실인지 알 수가 없어. 난 그냥 갈래. 돈은 내지 않을 거야. 내 시간과 자존심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 네? 하지만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난 이만 가볼게. 앞으로 나이 든 손님들한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미용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미용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오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분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당당히 말했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난 달라질 거야. 더 이상 그냥 할머니로 살지 않을 거야.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삶을 살 거야.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줄 순 없다는 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기 싫어 하루하루를 그저 TV 앞에서 보내며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지도 않고 커튼을 닫은 채 어두운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누워 채널만 돌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가끔 여보,
괜찮아?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늙어 죽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공원에 나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햇빛을 보니 눈이 부셨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 한 젊은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절 일으켜 세우고 물을 건네주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안심이 됐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벤치에 앉았죠.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예요.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라니 제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걸까요? 할머니,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에요. 자존감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옷차림은 더욱 중요해요. 그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척도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옷을 그저 몸을 가리는 수단으로만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니 옷이 가진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옷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낡고 초라한 모습의 저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자신을 방치했는지 말이에요. 구겨진 옷, 흐트러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동안 저는 제 모습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를 사랑하고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젊은 남자의 말처럼 옷차림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젊은 남자와의 만남 이후 저는 변화를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어 옷가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저 혼자 나이든 할머니로 서 있자니 위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절한 점원의 도움으로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점원은 제 나이에 맞으면서도 세련된 옷들을 골라주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였거든요.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새 옷을 입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TV만 보더라고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변화 없던 제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더 큰 변화를 위해 시내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젊은 스타일로 바꾸고 염색까지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 미용실 직원이 언니 정말 젊어 보여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자신감 있게 걸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새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여보, 옛날 모습 같아. 정말 예뻐.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감을 잃고 살았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로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단순히 옷과 머리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 표정, 눈빛, 자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자신감이 생기니 제 모습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이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옷차림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분으로 말이에요. 용기를 내어 아들 집에 다시 갔어요.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방문 때에 쓴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난 달라졌어. 당당하게 들어가자. 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죠.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았어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고 잠시 멈춰 서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엄마, 뭔가 달라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아들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지난번 방문 때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TV 소리에 집중하고 있던 손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예뻐요. 손주의 순수한 칭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TV도 보고 손주와 놀아주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들이 절 배웅하겠다고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들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에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보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아들의 모습에서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도 미안해. 내가 너무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 속에 그동안의 서운함과 미안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히 외모를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변한 건 제 외모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삶에 대한 태도였다는 걸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제 자신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인생의 2막을 여는 지금,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제 모습이 바뀌자 주변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전에 푸대접 받던 곳에서 더 이상 푸대접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죠. 백화점에 갔을 때 전에 저를 무시하던 직원이 이번엔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라고 물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레스토랑에서도 더 이상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지 않고 창가 쪽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더 이상 저를 치매 환자 대하듯 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었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단지 겉모습이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나 달라지다니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하곤 해요.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져봐요.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나이 들 거예요. 지금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훗날 여러분이 대접받을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제 또래분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해요.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의 시선도 바뀝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에요.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맙시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자. 라고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 모두 가꾸어 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